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그 2024 한강 빗섬 축제 그 아트 디렉터인 류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발표는 그 앞선 두 분의 정책을 기획하시는 분과 많이 다릅니다. 저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도 제가 소개했듯이 빛에서 스타일로 그 빛 서울의 스타일이 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기획을 합니다. 축제를 많이 하는데 저의 축제의 그 가장 저의 철학 포인트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스타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 클럽데이라고 하는 것을 홍대 앞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클럽데이는 아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 밤새도록 즐기는 페스티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페스티벌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클럽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과연 이 클럽데이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은 언제 더 빛이 납니까? 밤이죠. 그렇습니다. 문화도 밤에 피는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밤에 피는 문화가 있다라면 그 지역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 그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홍대 앞 상권이 신촌과 이대 상권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 클럽데이는 홍대 앞 상권이 신촌과 이대 상권을 넘어서는 그 계기가 돼서 지금은 오히려 신촌과 이대보다 더 유명한 그 문화 지역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최초의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월드 DJ 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월드 DJ 페스티벌은 어떤 스타일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시면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친구들끼리 똑같이 옷을 맞춰 입고 이렇게 참여하는 페스티벌, 그 프렌즈 패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훨씬 재밌습니다.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로, 축제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저의 인생에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98년도 하면 IMF가 있어가지고 제가 광고대 행사 PD였었는데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엉뚱한 저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옷가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옷가게의 첫 번째 이 가장 신기한 것은 밤에 피는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피는 옷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홍대 앞에 그 주차장 거리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거리에 7평 되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저는 옷을 판매하는 그 대표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옷가게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신촌과 이대, 특히 이대는 보색골목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느꼈죠. 와, 큰일 났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결국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입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주 단선한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옷가게들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죠. 네, 바로 거기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94년도 12월에
홍대 앞 클럽을 처음 가가지고 춤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클럽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주말에는 클럽에서 노는 클러버가 됐는데, 클러버의 눈에는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클럽은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클럽에 맞는 그 옷을 개발하는 것이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옷들을 판매하게 됐죠. 클럽에는 블랙라이트라고 하는 그 특수한 조명이 있습니다. 그 조명은 형광 안료가 들어가 있는 그 색들을 더 밝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LED 전구를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반짝이게 하는 라이팅 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그때의 저의 모습입니다. 한 25년 전 더 됐네요. 저의 모습 어떻습니까? 근데 이 7평밖에 안 되는 이 옷가게는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패션 업계의 대표님이 다 왔다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패션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대표님들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빗썸 축제에 가보시면 언뜻 이 글로우 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글로우 스틱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클론입니다. 그 7평밖에 안 되는 밤에 피는 옷을 파는 이 옷가게의 영향은 이렇게 클론이 옷을 사 입고 글로우 스틱을 쓰게 되는 하나의 스타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옷가게, 작은 옷가게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문화를 선보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클럽웨어라는 말, 바로 빛을 활용한 패션을 처음 선보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계속해서 옷가게 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문화기획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입니다. 서울시청 옛 청사입니다.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빛을 입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지금은 서울연구원이죠. 월드컵 지원연구단에 있으면서 그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할 때 제가 프랑스 문화원의 한불 문화 축제 공연 부분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을 때 프랑스 정부 쪽에서 저한테 자꾸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너무너무 생소한 피지쇼라고 저희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디지털 미디어 아트, 이런 미디어 파사들을 최초의 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는 피지쇼라고 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건너왔죠. 이게 바로 서울시청 옛 청사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빛을 입힌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라는 거죠? 결과물로서는 바로 이렇게 기념화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영상을 잘 찍어 놓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피지쇼라고 하는 것들을 선보였었을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충격과 변화가 왔었습니다.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광주는 빛광차를 씁니다. 그 빛의 도시인데 이 콘텐츠는 우리 거다라고 하는 도시도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5년도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갑니다.
화질이 정말 안 좋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의 역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이관호 과장님께서 소개했었던 광화문 미디어 아트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 났고, 지금의 서울의 현재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지쇼라고 하는 거는 하이서울 페스티벌로 시작해서 서울시가 드디어 빛을 알게 됐고, 그 빛을 하나의 도시의 스타일로서 빛의 도시 서울이 되는 그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건 굉장히 엉뚱한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제가 2019년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총감독이 됐습니다. 소등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썼었는데, 이 내 나라의 여행 박람회 2019년도의 컨셉은 지역은 자고 가야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제가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컨셉은 인생 야행. 여러분, 인생 야행이라는 말을 어떻게 영어로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인스타그램 문화가 있습니다. 찍고 올리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대사가 됐을 때 그 문화만, 야간 경관, 야간 문화만 모아가지고 전시회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야간 관광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빛의 도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도시만의 스타일을 만들라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코엑스의 전시관이 어둡죠. 그렇습니다. 내 나라의 여행 박람회 최초로 제가 소동을 한 장보은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2019년 내 나라 여행 박람회를 기획을 하면서 느껴봤었던 거는, 대한민국의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뉴욕도, 그리고 두바이나 아니면은 호이안이나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의 도시, 어떤 빛의 도시로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이 빛에 대한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 작품들을 보고 또 하나의 이 서울의 어떻게 보면 야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엉뚱하지만 베트남 다낭의 야경을 봤습니다. 제가 늘 불만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은,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베트남의 야경은 3000K라고 하는 전구색을 씁니다. 하지만 제가 뒤로 넘어가지 않네요. 서울은 굉장히 많은 색이 있습니다. 그 색이 좀 아쉽지만 따스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강만이라도 이 3000K라고 하는 전구색을, 형광등색이 아닌 전구색을 쓰면은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더 이상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빛날려라 태극기. 이것도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지만 보통 그 나라의 국기는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대한민국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부터 모든 지자체가 이 3.1운동 100주년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때 저는 카피가 3.1운동 100주년 강남에서 시작된다, 빛날려라 태극기인데, 그때 저는 태극기를 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태극기를 넣어가지고 이
빛의 태극기를 개양하자라는 그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 태극기를 각자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저는 그 태극기에 대한 휘날림, 개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일상에서 강남구청의 공무원들부터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보통 서울시는 서울시, 각 구는 구,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그 행사의 범위가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저는 이때 다양한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도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도 인증샷 캠페인을 참여했다라는 거죠. 3.1운동 100주년은 매우 중요한 행사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멋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스 글로벌 뷰티퀸이라고 11개국의 그 미인들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이 되는 그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아쉽게도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감독님, 저희 3월 1일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파티하는데 저희도 동참하고 싶어요. 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빛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의 MZ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획도, 모든 행사도, 축제도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시각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2024년 바로 올해의 한강 빗섬 축제의 아트 디렉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축제가 벌어진 것들을 꼼꼼히 찾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게 됐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찾게 됐냐면은 바로 빗섬 스타일이라고 하는 빗섬 문화, 빗섬 축제만의 그 스타일을 만들자라는 거죠. 제가 서울라이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봤었을 때 전시에서 축제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작품을 구경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물론 빗섬 축제에도 라이트런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빗섬만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 가능성을 찾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야간에도 사일런트 요가, 빛이 나는 그런 헤드폰을 활용한 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빗섬의 스타일이 바로 서울의 스타일, 그러니까 서울만의 빛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관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울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중복이 되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컨셉은 그 다음 물결 새로운 빛이라고 하는 레이저 아트를 처음으로 하나의 축제로 활용한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3가지, 라이트 아트, 라이트런, 그리고 렉처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그 레이저 아트를 중심으로 한 메인 3작품이 있고, 그리고 서브 작품 3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일 되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 작품들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메인 작품 한강 공명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무엇이 가장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냐라고 하면 한강에
이 한강의 물살이 생각보다 셉니다. 그곳에 작품을 설치한다라는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것들이 가능할지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작품을 내일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윤재호 작가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ED를 큐브로 쌓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그 작가님들은 다 예술가이십니다. 정통 예술을 전공하신 분, 그리고 미디어 아트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 이렇게 세 분의 다양한 그 작가들이 참여해서 레이저 아트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에 대한 그 고민을 녹여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인 경우에는 우리는 작품을 늘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품과 어우러져서 그 작품 속에서 즐기면 안 될까? 바로 그 스타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그 비욘드 웨이브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서브 그 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도시에는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들이 작가가 들어가서 그 구조물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보여질까라고 하는 것을 서브 1, 서브 2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레이저를 활용한 빛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지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서브 작품입니다. 라이트런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빗섬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가치를 창출을 하고 선보이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그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빛은 서울의 또 다른 새로운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빗섬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새롭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패션에서도 다양한 어떠한 그 기능적인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오히려 입고 다니는 미디어 아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빗섬 축제에서 이렇게 빛으로 옷을 입는 이 패션쇼도 연출을 하면 어떨까. 그 작품은 보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서울을 라이트 아트, 그러니까 빛의 예술로 더 빛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멋진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공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빛으로 옷을 입히면 어떨까요? 라는 거죠. 지금에는 건축들이 빛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하나의 건물을 미디어 파사드와 같이 활용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런 공공 건물에 대한 아이템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느냐 하면은 서울시 조례에 대형 건물에 공공미술 설치 의무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그 건물의 그 전체 비용의 0.7%의 그 예산에 한한 그 조각 작품을 설치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서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냐면은 빛을 내는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외 사례와 같은
그 도시를 더욱더 빛을 내게 해주는 밤이면 더욱더 피어나는 그 조각 작품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도 정말 많은 옥외 그 광고판들이 있는데, 제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강남구에 있는 옥외 전광판을 밤 12시를 넘어서 31분간 그 3.1운동 100주년과 관련된 영상을 내보내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광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광고가 많이 줄은 그 시간이 오히려 서울이 내세울 수 있는, 서울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캔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캔버스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제안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